노총각 아들의 결혼. 새벽 5시 30분. 정비소. 김수철 38세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새벽에 시작된다. 키 165cm의 작은 체구에 한쪽 눈의 시력 문제로 인해 늘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하는 그의 얼굴은 결코 잘생겼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손만큼은 마법사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정교하다. 20년째 같은 정비소에서 일하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정비사로 통한다. 수철아, 또 일찍 나왔네? 정비소 사장 박기수 55세가 웃으며 말한다. 네, 사장님. 어제 못 끝낸 작업이 있어서요. 수철은 늘 그렇듯 과묵하다.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르며 무엇보다 성실하다. 하지만 38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여자들과 대화할 때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말을 더듬는다.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오후 7시 수철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김정순 65세이 기다리고 있다. 원룸 건물 세 채를 소유한 정수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하다. 수철아, 앉아라. 왜요, 엄마? 내가 38살이야, 38살.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수철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이 대화는 이미 수백 번 반복된 것이다. 엄마, 제가 이런 모습인데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누구 하나 알아봤어. 정순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다. 절에서 만난 보살님이 소개해준 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재혼이긴 한데 나이도 너보다 어리고 차분하고 좋은 분이래. 수철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재혼이라는 말에 약간의 부담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같은 남자를 받아줄 여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첫 만남의 날. 일주일 후 조용한 찻집에서 첫 만남이 이뤄진다. 이미 32세은 수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수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먼저 인사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철이 더듬거리며 대답한다. 정순이 중간에서 대화를 이끈다. 미영은 과거 이혼 경험이 있지만 아이는 없다고 한다. 현재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평범한 생활을 원한다고 했다. 수철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20년째 한 직장에서 일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순이 아들을 자랑한다. 미영이 수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좋은 분 같아요. 수철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던가. 그날 밤 수철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미영의 미소가 계속 떠오른다.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해시태그 연애과정. 그 후 2달 동안 수철과 미영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한다. 수철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미영을 대한다. 비싼 선물은 못하지만 정비소에서 퇴근 후 미영이 일하는 카페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아진다. 오빠, 매번 이렇게 마중 나오시면 힘드실 텐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처음이라서 좋아요.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전 남편은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수철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준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다. 이전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로 시작된 습관인데 수철과 정순 앞에서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다. 특히 정순의 성격을 보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결혼 결정. 3개월 후 정순이 결혼을 재촉한다.
수철아, 이제 결정해야지. 좋은 분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니? 수철도 마음을 정한다. 미영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게 기적 같다. 더 늦으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 어느 날 저녁 수철이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고백한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전 결혼의 상처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수철의 진심이 느껴진다. 네,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38년 만에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다. 해시태그 결혼식 준비.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수는 미영의 이혼 사실을 다른 친척들에게 숨기기로 한다. 미영아, 굳이 과거 일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거든. 미영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다.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괜찮을까? 하지만 정순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수철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자신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것이 꿈만 같다. 결혼식 당일 수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미영도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정수는 객석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마침내 아들이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재혼녀라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신혼여행 첫날. 제주도로 떠난 신혼여행. 수철과 미영은 작은 펜션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 수철은 어색해하며 미영을 배려한다. 미영아, 불편한 건 없어? 아니요,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전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수철은 자신을 존중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조심스러워해서 어색하기도 하다. 해시태그 둘째 날 저녁. 신혼여행 둘째 날 저녁 펜션 테라스에서 수철과 미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다. 평화로운 순간이지만 미영에게는 하나의 갈증이 있다. 담배에 대한 갈망이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피워왔던 담배. 3개월 동안 참아왔지만 새로운 환경과 결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피우고 싶어진다. 오빠,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응? 혹시 편의점에 가서 담배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수철이 깜짝 놀란다. 담배? 네. 예전에 피웠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수철은 당황스럽다. 미영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 그래. 어떤 걸로 사올까? 아무거나. 가벼운 걸로요. 수철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마음이 복잡하다. 아내가 담배를 피우는구나. 엄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시태그 미영의 내면 갈등. 담배를 피우며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다. 수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이상 어쩔 수 없다. 이전 남편은 같이 피웠는데 수철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미영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였다. 남편의 외도와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담배 습관.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수철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알면. 미영은 정순의 강한 성격을 떠올리며 불안해진다. 해시태그 수철의 혼란. 펜션으로 돌아온 수철은 미영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다. 익숙한 손길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 오래된 습관임을 알 수 있다.
아내가 담배를 피우는구나. 이건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수철의 마음이 복잡하다. 평생 엄마와 둘이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엄마와 상의하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이건 아내의 사생활이기도 하다. 미영아,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어? 오빠, 혹시 싫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예전 결혼할 때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했어요. 끊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수철은 미영의 과거가 궁금하지만 자세히 묻기는 어렵다. 재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영역이다. 해시태그 귀가 후 고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철은 정비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담배 생각이 난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다. 수철아, 신혼여행 어땠어? 동료 김기만 45세이 묻는다. 아, 좋았어요.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수철은 담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만 망설인다. 동료들에게 아내의 사생활을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시태그 정순과의 대화. 그날 저녁 정순이 신혼여행 이야기를 묻는다. 수철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미영이는 어땠어? 네,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둡네? 수철은 망설이다가 결국 엄마에게 털어놓는다. 엄마, 미영이가 담배를 피워요. 정순의 표정이 급변한다. 뭐라고? 담배? 네. 신혼여행에서 알았어요. 정순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며느리가 담배를 피운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얼마나 피우는데? 그건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피운다고 해요. 정수는 침묵한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담배를 피우는 여자라. 다른 나쁜 습관도 있는 건 아닐까? 해시태그 정순의 내면 변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담배를 피우는 며느리라. 절에서 만난 보살님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라고 했는데 담배를 피우는 여자가 조용하고 차분할까? 아들이 38살까지 혼자 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여자가 아니면 우리 수철이 같은 남자를 안 받아주지. 정순의 의심이 시작된다. 재혼녀라는 것도 이미 부담스러웠는데 담배까지. 혹시 다른 숨긴 게 있는 건 아닐까? 해시태그 미영의 불안감. 한편 미영도 불안하다. 신혼여행에서 담배 이야기를 한 후 수철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다. 말수가 더 적어졌고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시어머니한테 말했을까? 아마 말했을 거야. 수철 오빠는 어머니와 너무 가까우니까. 미영은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꾸 생각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족들. 모든 것이 부담스럽다. 해시태그 첫 번째 경고 신호. 일주일 후 정순이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미영아, 혹시 몸에 안 좋은 습관 같은 건 없지? 미영의 심장이 뛴다. 역시 수철이 말했구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건강관리 잘하라는 뜻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챙겨야지. 하지만 미영은 정순의 진짜 의도를 안다. 담배 이야기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미영은 혼자 울었다. 벌써부터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되는 것 같다. 이전 결혼에서도 이런 느낌이었다. 조금씩 자유가 제한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시어머니의 불신. 해시태그 한 달 후의 변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진다.
정순의 미영에 대한 관찰이 시작된 것이다. 수철아, 미영이 요즘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 담배는 계속 피우니? 수철이 난처해한다. 사실 미영은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외출했을 때 피우는 것 같다. 옷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다. 잘 모르겠어요. 정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아들이 확실히 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다. 미영의 외출.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수철에게 말한다. 오빠 내일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언제 올 거야? 저녁 먹고 올게요. 9시쯤? 수철은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화를 엿들은 정수는 다르다. 해시태그 정순의 전화 폭탄. 다음 날 오후 6시 미영이 친구들과 만나 카페에 있을 때 정순에게서 전화가 온다. 미영아, 어디니? 강남 카페에 있어요. 친구들이랑. 누구랑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남자도 있어? 미영이 당황한다. 네. 동창회라서 남녀같이. 그래. 언제 들어올 거야? 9시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알겠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미영은 친구들에게 말한다. 미안, 시어머니가. 어머, 벌써? 신혼인데 벌써 그러시나? 친구 혜진 32세이 놀란다. 그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불편하다. 결혼 한 달 만에 벌써 이런 간섭이 시작되다니. 30분 후 또 다른 전화. 오후 6시 30분 또 전화가 온다. 미영아, 나야. 네, 어머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술은 안 마시지? 조금. 맥주 한 잔 마셨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술까지 마셔? 담배에 술까지? 미영이 당황한다. 어머니, 친구들이랑 가볍게. 일찍 들어와. 8시까지. 네. 하지만 9시에 오기로. 8시까지 와. 전화가 끊어진다.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다니. 미영아, 괜찮아? 친구 수진 33세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응.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어머, 벌써? 우리 2차 가려고 했는데. 미영은 미안해하며 자리를 뜬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미영은 눈물을 참는다. 이전 결혼에서도 이런 느낌이었다. 점점 올가매는 느낌. 자유가 사라지는 느낌. 그래도 수철 오빠는 다르잖아. 시어머니만 문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불안감이 커진다. 한 달 만에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해시태그 집에 도착. 오후 7시 50분 미영이 집에 도착한다. 정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왔구나. 네. 일찍 왔어요. 그래. 앞으로는 외출할 때 미리 말해. 그리고 술, 담배 그런 거 하지 말고. 미영이 고개를 숙인다. 네. 수철은 자신의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엄마에게 뭐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 해시태그 밤마다 찾아오는 시어머니. 그 다음 주부터 정순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한다. 저녁마다 수철과 미영의 집원룸에 찾아오는 것이다. 똑똑똑. 누구세요? 나야, 미영아. 문을 열면 정순이 서 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반찬 가져다 주려고. 수철이는 샤워하고 있어요. 정순이 집안을 둘러보며
담배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재떨이는 없는지, 술병은 없는지. 미영아, 너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밖에는 안 나갔고 마트 다녀왔어요. 그래, 혼자? 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된다. 정수는 며느리를 믿지 못한다. 미영의 절망적인 하루. 어느 날 미영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진다. 하지만 집에서는 피울 수 없고 밖에 나가자니 정순에게 들킬까봐 두렵다. 결국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운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담배 한 개비 피우는 것도 숨어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누군가의 감시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때 아래에서 소리가 들린다. 미영아, 미영아. 정순의 목소리다. 미영이 집에 없자 찾으러 온 것이다. 미영은 서둘러 담배를 끄고 계단으로 내려간다. 어머니, 왜 이렇게? 너 어디 있었어? 집에 없길래. 옥상에서 빨래 널었어요. 정순이 미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옷에서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미영아, 너 혹시? 네. 아니야, 그냥. 하지만 정순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간다. 해시태그 수철의 고민. 수철은 매일 집에 오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영도 불편해하는 게 보이고 엄마도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인다. 엄마, 매일 이렇게 오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왜? 아들 집에 엄마가 와서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미영이도 불편해할 것 같아서. 미영이가 뭐가 불편해? 시어머니가. 미영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화장실에서 다른 분이 피우고 계셔서. 정말? 네. 하지만 정수는 믿지 않는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며칠 후 폭탄 터지는 순간. 일주일 후 정순이 영희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고모, 저 영희예요. 응, 영희야. 무슨 일이야? 저기, 혹시 미영 씨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순의 심장이 뛴다. 뭔데?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미영 씨랑 얘기했는데 담배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경험에 대해 물어봤을 때 표정이. 정순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뭔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고모, 혹시 미영 씨가 재혼이에요? 정순이 말을 못한다. 결국 들통이 났다. 영희야. 그건, 아, 정말 그렇구나. 왜 숨기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편견 가질까봐. 고모, 그건 좀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정수는 분노가 폭발한다. 이제 친척들한테까지 거짓말이 들통났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순의 분노 폭발. 그날 저녁 정순이 수철과 미영의 집으로 찾아온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무섭게 화가 나 있다. 수철아, 미영아, 나와. 문을 열자마자 정순이 들이닥친다. 어머니, 무슨, 이년아,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미영이 당황한다. 뭘 했다는 게, 영희한테 다 들켰어. 내가 재혼이라는 것도, 담배 피운다는 것도. 수철이 엄마를 말린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는데. 엄마. 정순이 미영을 향해 소리친다. 너 때문에 내가 친척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거짓말쟁이라고 하겠어. 미영도 참았던 것이 터진다. 제가 언제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숨기자고 하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싫었어요.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재혼이 부끄러운 줄 모르겠어요. 정순이 더욱 화를 낸다. 부끄럽지 않다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재혼인 게 부끄럽지 않아?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담배 피우는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재혼한 여자가 더러운 여자예요? 더러워. 내 아들한테는 더러운 여자야. 미영이 충격을 받는다. 더럽다고요? 그래. 깨끗한 여자가 담배 피우고 이혼해? 우리 수철이는 깨끗한 처녀랑 결혼할 자격이 있어. 어머니, 수철이 절규한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는다. 수철아, 이제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살면 내 인생이 망가져.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알겠어요. 제가 더러운 여자라면 깨끗한 수철 오빠 옆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미영아, 수철이 아내를 붙잡으려 한다. 놔줘요, 오빠.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정순이 차갑게 말한다. 그래, 지쳤으면 그만둬. 내 아들 놔줘. 좋아요. 놔줄게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한다. 수철이 따라가서 말린다. 미영아, 제발. 이러지 마.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요?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거야. 미영이 수철을 바라보며 말한다. 오빠,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제 편인가요? 그런 게 편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오빠가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나요? 수철이 말문이 막힌다. 사실 그런 적이 없다. 없죠? 그럼 이제 끝이에요. 해시태그 이혼 결정. 그날 밤 미영은 친정으로 돌아간다. 정수는 속 시원해하지만 수철은 절망에 빠진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잘 된 거지. 저런 여자랑 살면 내가 망가져. 하지만 뭐야? 아쉬워. 담배 피우고 이혼한 여자가. 수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미영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일주일 후 미영이 이혼 서류를 보내온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편지와 함께. 수철 오빠 3개월이었지만 행복한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어요. 오빠도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수철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정말 끝인 것이다. 해시태그 이혼 성사. 한 달 후 조용히 이혼이 성사된다. 결혼한 지 4개월 만이다. 정수는 처음에는 시원해한다. 다행이야. 빨리 정리된 게. 하지만 수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말수가 더욱 줄어들고 표정도 어둡다. 수철아, 괜찮지? 네. 저런 여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 다른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수철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6장 이혼 후의 고독. 한 달 후에 수철.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철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직장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수철아, 요즘 왜 이래? 일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료 김한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 그냥 혹시 와이프랑 잘 안 되나?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던데. 수철이 한참 후에 대답한다. 이혼했어. 뭐라고? 이혼? 응. 김한이 충격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뭔 일이었어? 그냥 안 맞았나 봐. 수철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사실 자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엄마의 말이 맞았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미영을 지켜주지 못한 건지. 해시태그 정순의 미묘한 변화. 정순도 처음 생각과는 다르다. 며느리가 없어진 것은 시원하지만 아들이 너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 수철아, 밥 먹어라. 별로 안 땡겨요. 그러지 말고 좀 먹어. 너무 말랐어. 수철은 그냥 몇 숟가락만 먹고 만다. 예전에는 엄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수철아, 너 혹시 그 여자 때문에 상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래?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수철이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 없을까요? 뭘 잘못해? 미영이한테. 제가 좀 더 잘해줬으면 달랐을까요? 정순이 당황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너무 잘해줬지. 그런가요? 그럼 저런 여자한테 과분할 정도로 잘해줬어. 하지만 수철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미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나요? 수철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정비소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혼자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수철의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미영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날 저녁 수철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문득 미영이 해준 된장찌개가 생각난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미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수철은 미영의 안부가 궁금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다. 이혼한 상황에서 연락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엄마가 알면 화낼 것이다. 정순의 내적 갈등. 정순도 복잡한 심경이다. 며느리를 내쫓은 것은 시원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건지 의문이 든다. 절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정순아,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옥분이 묻는다. 이혼했어. 어머, 정말? 그렇게 빨리? 응. 결국 안 맞더라고. 그래도 좀 아쉽겠다. 수철이가 어떻게 생각해? 정순이 망설인다. 글쎄, 별로 뭐라고 안 해. 사실 수철의 우울한 모습이 걱정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정순아, 혹시 너무 간섭한 건 아닌가? 내가 뭘 간섭했어? 그래도 매일 가서 확인하고 그랬다며? 그게 간섭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정순이 불편해한다.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나이 먹으면 알게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말이 계속 신경 쓰인다. 우연한 만남. 한 달 후 수철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미영을 마주친다. 서로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인사한다. 오빠, 미영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오빠는? 나도. 그냥 잠시 침묵이 흐른다. 서로 할 말이 많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빠 많이 말랐네요.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미영의 마음이 아프다. 수철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안쓰럽다. 오빠 혹시 후회해요? 뭘? 이혼한 거. 수철이 한참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모르겠어. 미영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둘 다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럼 잘 지내요. 미영이 먼저 자리를 뜬다. 응, 너도. 수철은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다. 저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
집에 돌아온 수철. 마트에서 돌아온 수철이 정순에게 말한다. 엄마, 미영이 봤어요. 정순이 깜짝 놀란다. 어디서? 마트에서. 우연히. 뭐라고 하던? 그냥 안부 물어보고. 다른 말은 없고? 없어요. 정순이 안도하면서도 왠지 불편하다. 아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진 것 같다. 수철아, 괜찮지? 네. 그 여자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알아요. 하지만 수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미영을 다시 보니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이 다시 올라온다. 미영의 현재. 한편 미영은 친정에서 지내며 다시 카페 일을 시작했다. 이전 결혼에서의 상처에 이번 결혼까지 실패하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미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친정 엄마가 위로한다. 엄마, 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2번 다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그건 운이 나빴던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미영은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다. 2번의 실패로 상처가 너무 깊다. 친구 혜진이 찾아와서 물어본다. 미영아, 정말 후회 안 해? 뭘? 이혼한 거. 수철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였어. 시어머니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절대 나아지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날 싫어했어. 그래도 아깝다. 수철 오빠가 얼마나 너 좋아했는데. 미영도 그건 안다. 수철의 진심은 느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제7장 시어머니의 후회. 3개월 후.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수철은 더욱 말수가 줄었고 정순도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다. 수철아, 오늘도 밥 안 먹었네? 별로 안 땡겨요. 이러면 몸 망가져. 좀 먹어. 괜찮아요. 정순이 보기에 아들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같다. 정순의 혼란. 정순은 점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며느리를 내쫓은 것은 옳은 일이었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불행해 보일까? 절에서 스님과 상담을 한다. 스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가 이상해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정순이 그동안의 일을 설명한다. 며느리의 담배, 재혼 사실, 그리고 자신의 감시와 간섭까지. 스님이 한참 듣고 나서 말한다. 보살님, 혹시 아들분을 위한 일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죠. 정말 아들분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살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정순이 당황한다. 제가 뭘 위해서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한 일은 아니었을까요? 스님의 말이 가슴에 꽂힌다. 사실 정순은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38년 동안 자신만 바라보며 살던 아들이 갑자기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될까봐. 스님, 아들분의 행복보다는 보살님의 불안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밤에 혼자 있는 정순. 그날 밤 정순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다.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정말 수철이를 위해서 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곰곰 생각해보니 스님 말이 맞는 것 같다. 미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수철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재혼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이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다.
매일 밤마다 가서 확인한 것도 정말 며느리를 챙기려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감시하려는 마음이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감시였다. 미영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깨달음. 며칠 후 절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정수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정수나 수철이는 어때? 영숙이 묻는다. 글쎄, 요즘 좀 우울해. 이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옥분이 말한다. 정수나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뭘 심했어? 매일 가서 확인하고. 그건 좀 과한 것 같았어. 과하다고? 영숙도 거든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며느리도 사람인데 숨 쉴 틈은 줘야지. 그래도 담배 피우고. 담배가 뭐 그렇게 큰 죄야? 요즘 여자들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 정순이 당황한다. 그럼 너희들은 며느리가 담배 피워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옥분이 덧붙인다. 그리고 정순아, 솔직히 너도 아들 결혼하기 전에는 언제 결혼하냐고 걱정했잖아. 막상 결혼하니까 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아들이 행복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에 정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다. 정말 자신이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우선시했던 걸까? 수철의 변화를 지켜보며 집에 돌아온 정수는 수철을 유심히 관찰한다. 아들이 정말 불행해 보인다. 예전에 미영과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밝은 표정을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수철아, 혹시 미영이 그리워? 수철이 깜짝 놀란다. 네, 솔직히 말해봐. 그리워하지? 수철이 망설인다. 엄마 앞에서 전 아내가 그립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그립다는 뜻이지? 엄마. 수철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걸까? 수철이 놀란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미영이. 정말 그렇게 나쁜 애였을까? 수철이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엄마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정순의 가슴이 아프다. 안 맞았다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깊은 밤의 성찰.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한다. 미영이 담배를 피운다고 했을 때의 자신의 반응. 매일 밤 찾아가서 감시했던 것. 친척들 앞에서 재혼 사실이 들통났을 때의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미영을 더러운 여자라고 했던 말까지. 내가 정말 심했구나. 그제서야 정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며느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을. 미영이도 사람인데 담배 피우는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재혼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다. 후회의 시작. 다음 날부터 정수는 본격적으로 후회하기 시작한다. 아들의 우울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